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더 복잡하고 흥미롭고 답답한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이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정말 시즌이 끝난 건지 아니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희망이 보이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은 현재 여러 가지 뉴스와 소문 그리고 트레이더들의 심리가 얽혀 있어서 정보가 혼재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흐름과 전망을 명확히 전해드리는 것이 오늘 영상의 목표입니다. 일단 먼저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1억 2,400만 원대 약 8만 4천 달러 수준을 중심으로 지루한 횡보세를 보이다가 장중 8만 1천 달러까지 일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1만 달러 하나 약 1억 6천만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가격을 찍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최근 하락폭은 20%를 훨씬 초과합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상당수는 이를 정상적인 조정 국면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생각입니다. 이 7만 8천 달러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하는데 실제 과거 상승장에서도 20에서 30% 정도의 급락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 이후에 다시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 패턴이 주목될지 반복될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이번 비트코인 하락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으로 지목된 대규모 해킹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계적 규모의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 무려 15억 달러 어치에 달하는 이더리움이 유출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보안 리스크 경고 등이 커졌습니다. 이 대형 해킹이 발생하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는데 이는 최근의 낙폭을 설명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탈취된 이더리움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어 추적이 어려운 정황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해킹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해킹 악재에 더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제 언급도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전통 금융시장이 관세 이슈로 충격을 받으면 최근 들어 이 주식이나 매크로 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상자산 시장 또한 직격탄을 입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점점 전통 자산군과 유사해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보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더리움이 15억 달러 규모로 탈취된 뒤에 여러 지갑으로 옮겨지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다른 글로벌 거래소들도 자사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산된 자금을 되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이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면 대규모 해킹이 시장 심리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이와 맞물려서 가상자산 투자 펀드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단 하루 만에 10억 달러 이상이 순유출되었다라는 보고가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위험 관리를 위해 매도세에 동참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통 기관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 변동에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편이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해킹과 이 거시경제 이슈가 동시에 겹치면 일시적으로라도 포지션을 줄이거나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폭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몇 주간의 급락 흐름을 더욱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적인 금융기업 스탠다드 차타드는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 긍정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SEC 보고서는 연기금을 비롯해서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자산에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할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최대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다소 급진적인 수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관 투자자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과거에도 비트코인이 주요 매체와 금융기관의 비관적 전망을 뒤집고 급등한 사례가 있었으니 여전히 지켜볼 가치가 큽니다. 한편 시장 분석가 밥 루카스의 경우는 4년 주기 이론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아직 이번 주기의 정점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진단하면서 현재 7에서 8만 달러 부근까지의 하락은 오히려 필요한 조정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루카스는 최악의 경우 지지선이 붕괴돼
돼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후에 빠른 반등으로 15만 달러 이상의 고점에 도달할 여지가 크다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전 주기에서도 큰 조정을 거친 후에 엄청난 상승장을 만든 전례가 있어서 그의 분석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디커플링입니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도 대부분 동반 랠리를 펼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국면에서는 비트코인에게만 기관 자금이 집중되고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혹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점점 자리 잡는 반면 알트코인들은 규제 리스크나 펀더멘털 측면에서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투자 심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공포 탐욕 지수는 최근 몇 주간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70점대에 달하던 지수가 이제 10에서 20점대의 극도의 공포 (extreme fear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간에 매도세로 전환했음을 뜻합니다. 다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극단적 공포 지수가 곧바로 매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과거 사례에서도 공포가 극심해지는 국면에서 오히려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 측면에서의 변화도 시장 참가자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의 컨센시스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소송을 철회한다라거나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동안의 강경 일변도에 한 발 물러선 모습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무조건적인 규제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제도권 안에서 이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실제 가시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반면 SEC가 유독 리플 XRP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XRP 소송은 이미 3년 이상 끌어온 상황임에도 별다른 타협이나 진전이 없다라는 사실이 한층 두드러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XRP가 증권성 논란에 대한 대표 사례로 여겨지면서 SEC가 선례를 확실히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이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XRP와 관련된 소송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리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확정 지을 경우 다른 디지털 자산들도 비슷한 판례에 의해서 정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도 리플사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XRP가 처한 이러한 상황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복잡한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는 최근 몇 주간 가격이 크게 출렁이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안겼습니다. 2.2달러대에서 하락을 시작해 2달러 부근을 지지선 삼아 버티려 했으나 단기적으로는 1.8달러까지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과도하게 형성되었던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추가 하락 압력이 커졌다라고 지적하는데 고점 인식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대거 청산에 나설 수 있는데 XRP도 이런 투매 현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 한 고래 지갑이 재미니 거래소에서 약 2천만 개의 XRP를 대량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이 대형 투자자의 무더기 매집은 보통 가격 상승의 전조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을 유발하는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고래가 만약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다시 매도 물량을 쏟아낼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XRP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에 관한 분석, 가격 분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부 전문가는 2.0달러 또는 2.07달러를 확실히 지지해야만 기술적 이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진다라면 1.6달러나 심지어 1.1달러까지도 이제 열려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대형 거래소에서 매도세가 집중이 될 경우 급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하방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XRP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XRP가 주요 지지선을 이제 지키고 반등에 성공한다라면 과거 고점인 이제 2.5달러나 그 위에 2.7달러 수준까지도 재도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과거에도 XRP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십 퍼센트의 급등을 하는 경험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고 이번에도 대규모 매수세가 뒷받침된다라면 단시간 내에 이 급등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결국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되고 시장 심리가 회복되느냐에 따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XRP의 미래 로드맵도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리플사가 최근 XRP 레저의 확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DeFi와 NFT, 이더리움 가상 머신인 EVM 사이드 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2025년 2분기에 EVM 사이드 체인을 메인넷에 연결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더리움 생태계와 XRP 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과 사용자를 유치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 비전을 통해 XRP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또한 XRP는 글로벌 결제 송금 분야에서 꾸준히 사용처를 확장하고 있죠. 최근 포르투갈과 브라질 간 송금 서비스 업체인 유니캄 비우가 XRP를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미 여러 유럽, 남미 금융기관들이 리플 기술을 테스트하거나 도입했습니다. 이는 XRP가 단순 투자자들의 거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금융 환경에서 결제 및 송금의 대안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이러한 성공 사례가 더 늘어난다라면 XRP의 실제 유틸리티, 실제 유스 케이스가 인정받아 이 장기적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처럼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최근에는 XRP 기반의 상장 지수펀드 이 ETF 출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과 21쉐어스가 이미 XRP ETF 신청서를 제출했고 뒤이어 비트와이즈도 행렬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 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보면 만약 XRP ETF가 SEC로부터 승인된다라면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SEC 소송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가능성을 섣불리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시장 기대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XRP가 미국의 국가 암호화폐 준비 자산으로 채택될 가능성까지 언급하지만 이는 현실화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에서 리플사는 이미 다양한 국경 간 송금에 적용되고 있고 여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관련 프로젝트에도 리플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 자금 유입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즉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 중 하나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점차 밀접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리해보면 XRP는 SEC 소송이라는 이제 커다란 이 거대한 불확실성 아래에서도 기술적 혁신과 사업적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로드맵에서 강조한 DeFi와 EVM 사이드 체인 그리고 글로벌 결제망 연동 등을 고려할 때 XRP의 장기적 가능성이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SEC 소송의 향방과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가격 변동폭 역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이슈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충분한 리서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야를 다시 넓혀 비트코인과 전체 가상자산 시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악재들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이 전망 낙관하는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글로벌 규제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해킹 같은 돌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예방책이 마련된다라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또 한 번 강력한 랠리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연준의 금리 정책, 매크로 지표 변화 등은 여전히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꼽힘으로 끊임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은 복잡하게 뒤얽힌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주요 이슈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정리해본 겁니다. 이 상하방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한 가운데 어떤 요인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단기간에도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시장 데이터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각종 루머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가상자산의 펀더멘탈과 장기적 전망에 집중하는 자세가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